반갑습니다. 여행의 교육을 다하다 초록배낭에서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상범 강사입니다. 자, 오늘 선사시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청동기 시대 들어갈 차례죠. 청동기 시대 들어가기 전에 저번 강좌에서 우리가 뭘 했는지 가볍게 짚어보면 신석기 시대를 공부했었습니다. 우리 신석기 시대 기억나는 단어들이 있죠. 하나 되뇌어 보겠습니다. 간석기를 사용했다. 그리고 농사 짓기 시작했죠. 밭농사. 그리고 이 농사 때문에 정착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움집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고 수확한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토기를 사용했는데 대표적인 토기 뭘 공부했습니까? 그렇죠. 빗살무늬 토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석기 시대를 또 대표해주는 유명한 유물이 하나 있는데 가락바퀴라고 있죠. 자, 가락바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석기 시대 때 특징 뭐였습니까? 옷입니다. 원시적인 수공업, 옷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까지. 그리고 원시 종교들,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동기 시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4,000년 전인데 기원전 2000년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선 시기 우리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공부했는데 이거는 돌을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석기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러면 청동기 시대는요. 말 그대로 청동이라고 하는 금속을 사용했던 시대입니다. 그럼 청동이 뭐냐 이거죠 이제. 청동은 구리라고 하는 금속에다가 아연, 주석 이런 것들을 합금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금속을 청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청동이라고 하는 금속을 사용했던 시대라서 청동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 때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죠. 그 특징들을 이제 하나씩 볼 텐데 첫 번째가 신석기 시대 때부터 시작됐던 게 농사를 했습니다. 신석기 혁명 이런 말을 썼죠 우리가. 그럼 청동기 시대 때는 이제 신석기 시대 때의 농사, 밭농사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특징으로서 벼농사입니다. 청동기 시대 때부터 벼농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벼농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청동기 시대 때의 모든 특징들은 이 벼농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벼농사부터 보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때보다 농사 짓는 기술이 발달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밭농사와 벼농사의 가장 큰 차이점. 똑같은 면적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밭농사보다 벼농사가 훨씬 더 수확량이 많아져요. 그게 특징인 거죠. 생산량이 또는 수확량이 많아졌구나. 이게 특징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 선사시대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물과 유적, 이런 증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청동기 시대 때 벼농사가 시작됐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유물이 있습니다. 그 유물이 바로 여기 보이는 반달돌칼이라고 하는 거죠. 반달돌칼. 반달돌칼은 칼로 끝났다 해서 이건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벼이삭, 벼베기 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농기구란 소리죠. 자, 반달돌칼하면 청동기 시대 때 유물인데 벼농사 시작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조금 깊게 들어가면 청동이라고 하는 금속이 사용됐던 시대니까 청동기 시대 때 벼농사를 지을 때 썼던 도구, 농기구는 청동으로 만들어졌겠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동이라고 하는 금속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농기구로 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도 농기구는 돌로 사용했습니다. 반달돌칼이죠. 돌칼. 그러면 청동제 농기구는 없었구나. 청동기 시대 때도 농기구는 돌이었구나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합니다. 자, 첫 번째 특징 벼농사 시작 정리했고요. 자, 그러면 벼농사는요. 밭농사보다 수확량이 많댔어요. 그 말은 농사 짓고 수확을 해서 먹고도 남는 것들이 많았단 소리입니다. 그러면 신석기 시대 때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토기를 사용했죠. 그것처럼
청동기 시대 때도 토기에다가 보관해 놓고 조금씩 꺼내 먹었을 겁니다. 제가 농사 짓고 제가 수확을 해서 제가 먹고 남은 걸 제 토기에 보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누가 뭐래도 제 거란 소리고요. 옆집 사람은 옆집 사람께 있겠죠.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는 이것은 내 거고요. 그것은 네 거예요. 이런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개념을 재산,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 인정되었다 해서 사유재산제가 인정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 청동기 시대 때 두 번째 특징, 사유재산제가 인정됐구나. 되시겠죠? 그리고 내 거, 네 거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제가 농사 짓고 제가 수확한 걸 제 토기에 보관하고 있겠죠. 그러면 청동기 시대 때도 여러 형태들의 토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청동기 시대 때를 대표해주는 토기로는 민무늬 토기라는 게 있어요. 민무늬. 민무늬의 민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여름에 그 민소매티가 있죠. 민소매티. 낫이라고 부르는데 소매가 없어요 이 뜻이죠. 그럼 민무늬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늬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민무늬 토기가 청동기 시대 때 토기인데 그 민무늬 토기 중에서도 시험 문제 또 잘 나오는 우리 교과서에 항상 실려 있는 토기가 하나 있죠. 그게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 겁니다. 미송리식 토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양쪽에 손잡이가 있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아, 이 토기가 보이면 청동기 시대구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사유재산제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 특징이 뭘까?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옆집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을 수 없죠. 갖고 있는 자기 재산이 똑같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교과서에서는 빈부격차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빈부격차, 많이 가진 자가 있고 적게 가진 자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옆집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사람의 욕심은요. 생각 똑같죠? 저 옆집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뺏어야 되겠다. 그러면 옆집 사람은 그냥 줍니까? 그냥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저랑 옆집 사람이 뭘 하게 되냐면 싸움,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청동기 시대 때 특징이에요. 전쟁이 발생했다. 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전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겼어요. 그러면 옆집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저는 다 가져올 것이고, 그럼 저는 이제 부자가 되겠죠. 그럼 옆집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이제.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이 가진 저한테 와서 제가 시키는 걸 해가면서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특징이 또 나왔죠. 지금 부려먹는 사람이 등장했고요. 부림을 당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고 하니 계급이 발생했댔어요. 계급이 발생. 부려먹는 자, 지배계급. 부림을 당하는 자, 피지배계급이라고 하죠. 청동기 시대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면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이겁니다. 계급. 계급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급 발생. 청동기 시대 때 계급이 발생했거든요. 지배자, 피지배자가 등장했다는 소리인데 이 계급 발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뭔고 하니까 전 세계에 막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한반도 땅덩어리에 있어요. 지배자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배자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뭐 고인돌도 깊게 들어가면 이제 뭐 북방식, 남방식의 부분 짓는데 지금 이 고인돌 지배자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죠. 위에 있는 이 덮개돌이 엄청 무거운 건 170톤짜리도 있대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거는 이제 강화도에 있는 얼짱 고인돌인데 제일 이쁜 고인돌인데 요거는 50톤 정도 된답니다. 50톤. 자, 그러면 이 50톤짜리를요 무덤으로 쓰려면 그 돌을 날라야 되는데 한두 명으로 나눌 수 없죠.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동원이 됐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고인돌에 묻혀있는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뭐 했던 사람이길래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줬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을 지배했던 사람, 다스렸던 사람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동력들이 동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때를 대표해주는 무덤이면서 계급 발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특징으로 하나 볼 건데 뭔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배계급이에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똑같죠? 맞죠? 지금이나 예나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누빌 수 있는 땅덩어리가 넓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그러면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동네, 뒷동네, 아랫동네, 윗동네 다 쳐들어가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 전쟁 결과 제가 다 이겨요. 앞동네도 이기고 뒷동네도 이기고 다 이깁니다. 그러면 제가 누빌 수 있는 땅덩어리 엄청 넓어질 것이고 제가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자, 인구가 많아지고 땅덩어리가 넓으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반드시 만들어지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시장이에요. 시장이 발전을 하면서 도시가 되는 거고. 자, 이 청동기 시대 때는 이 도시들이 국가의 색깔을 띠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청동기 시대 때 특징이 국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지금과 같이 뭐 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아니고요. 어떠한 무리를 이끄는 대장이 있는 나라, 대장이 있는 국가, 무리 군자에 대장 장자를 써서 군장 국가라고 하죠. 청동기 시대 때 특징입니다. 군장 국가의 등장. 이게 이제 청동기 시대 때 특징이 될 겁니다. 이 청동기 시대 때 우리 한반도 땅덩어리에도 군장 국가가 들어섰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뭡니까? 그렇죠. 고조선입니다.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졌구나. 되시겠죠? 이게 이제 청동기 시대 때 이야기고, 그러면 청동기 시대 때 지금 쭉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셔야 되는 유물이 또 있어요. 어떤 유물이냐면, 지배자, 피지배자들이 만들어졌댔죠. 지배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동으로 만든 제품들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뭔가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있어요. 뭐 비파형 동검 말고도 청동으로 만든 거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팔찌, 뭐 귀고리 뭐 목걸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신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비파형 동검이죠. 비파형 청동검이라고도 합니다. 청동으로 만든 칼이다 이거고 비파라는 악기처럼 생겼대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청동기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사용했던 건 아니고 지배자들이 사용했던 거구나. 되시겠죠? 그러면 이게 청동기 시대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구석기, 신석기보다 좀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변호사가 시작됐어요. 맞죠?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반달돌칼. 두 번째 특징은요. 사유재산이 인정되었다. 사유재산제. 사유재산제와 관련해가지고 기억하셔야 되는 토기가 있었죠. 그 토기,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무엇이 발생했습니까?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비파형 동검, 지배자들이 전쟁 때 칼로 썼겠죠. 그리고 나는 지배자다라는 것을 이제 과시하기 위한 그런 용도이기도 하고. 그럼 전쟁 결과 무엇이 만들어진다 했습니까? 계급이 만들어지는 거죠. 계급 발생을 알 수 있게 해준 청동기 시대 때의 대표적인 무덤이 뭐였죠? 고인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의 형성.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까지 떠올려 주시면 완벽한 거죠. 여기까지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괜찮죠, 그죠? 자, 청동기 시대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끝났어요. 이래놓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진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중심으로 철기 시대도 깊게 들어가면 한없이 깊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 한 강좌에서 고조선과 철기 시대를 한꺼번에 정리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거 복습 한번 해주시고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